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 시절이나 학창 시절부터 준비를 하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봤고, 오픈 채팅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벌써부터 미국 간호사를 꿈꾸면서 간호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걸 좀 준비했으면 하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한국 3년차 간호사로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당연히 이제 간호사로서의 첫 발돋움인 간호학과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단순히 성적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졸업을 하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병원에서 적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에서 또한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저는 입사하고서 그 관련해서 뭐 차팅이나 실기 를 직접 해보면서 공부할 게 산더미였는데, 이런 기초적인 간호 지식까지 부족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식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주요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으로 내가 잘 알아야지 그걸 비의료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최고의 성적이 당연히 필요한 거는 아닌데,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나 이제 미국에서나 더 대학원에 가고 싶고 하다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어 공부인데요. 저도 외국에 관심도 많고 가족끼리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었어가지고, 뭐 방학마다 에밀리 인 파리 뭐 쉐도잉 하던지, 뭐 타일러가 하는 영어 플랫폼에서 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진짜 많이 썼고, 방학마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지금의 영어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고, 학교 공부가 힘들다고 영어 공부를 이제 뭐 병원 입사하고 취업하고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많이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이제 또 다양한 매체들이 발달이 많이 돼 있으니까 챗GPT나 아니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영어 강의 같은 거 들어도 괜찮고, 뭐 스픽이나 리얼 클래스 같은 플랫폼 같은 것도 써봐도 되고, 일단은 학교 다니면서는 자기에게 맞는 영어 방법 이랑 뭐 기초 영어 등을 이제 알고 그것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제가 느낀 거는 인풋을 많이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말해보고 이제 문장을 생각해서 말해보는 그 기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방법들을 조금 미리 생각해보고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외여행도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을 모아서 해외 어학연수 한번 가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실 가본 적은 없고, 동생이 작년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좋았고, 영어 향상을 위해서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만 쓰는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이제 상호 교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양하게 자극도 받고 영어를 잘 하고 싶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 저도 가고 싶어서 가격을 알아봤는데 달에 35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필리핀 같은 데는 조금 치안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절반 가격이기도 하고, 한국인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필리핀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리핀에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미국 출국하기 전에 한두 달 정도는 가서 영어를 좀 직접 많이 써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대학교 친구 따라서 3주 정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유럽 여행을 이제 자동차 타고 하는 그런 걸 신청해서 갔었었는데, 그것도 거의 여행 3주 하는데 한 4, 500 정도 들었는데, 솔직히 가서 친구 만든 거 빼고는 완전 의미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보다는 그냥 어학연수를 같은 가격이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영어를 정말 잘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또 다른 게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스페인어를 저는 매우 추천하고, 이제 들어보니까는 미국에는 워낙 이제 남미 쪽에서 올라온 히스패닉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예 영어를 안 하고 스페인어만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좀 배워두면은 나중에 취업할 때나 또 그 델레 점수를 따놓으면 대학원 응시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스페인어 같은 거 배워두면 또 좋을 것 같고, 여유가 된다면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체력 관리인데요. 크게는 뭐 비타민 미리 좀 챙겨 먹는 것도 좋고 운동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그렇게 잘 실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기 위해서 운동을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 일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기는 사실 더 힘들고 본인 돈이니까 이제 결제하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체력도 길러놓고 운동 습관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병원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신규 일도 하면서 이제 미국 갈 준비도 틈틈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 시간에 취업하고서 적응하면서 앵클렉스도 봐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에이전시 면접도 보고 계약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런 서류 신경 쓸 것들도 많고 해서 사실 체력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과 연관돼가지고 이제 4번이 자신의 취미랑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라는 그런 의미 같기도 해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했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좀 알게 되면은 어쨌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나에 대해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설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5번째, 이거는 경제 공부인데요. 아무래도 취업을 하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뭐 200 후반에서 많으면 400까지도 큰 돈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 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고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미국에 갈 거면 특히 초기 정착금이 이제 몇 천만 원씩 들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에이전시로 혼자도 아니고 이제 둘이나 뭐 세 가족끼리 간다고 하면은 거의 모은 돈을 까먹으면서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신규 시절에 열심히 모은 돈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운용할 수 있는 방법, 돈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입사하고 이제 돈 받았을 때부터 차근히 실행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책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 요즘엔 유튜브로도 이제 건강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는 그런 거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알바 경험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부모님 용돈으로 이제 살다가 이제 4학년 1학기 끝나고서 휴학을 했어요. 너무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고 휴학을 했는데 그 당시엔 이제 한 학기만 끝나면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돌연 휴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엄청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할 거면 너 혼자서 이제 용돈 안 줄 거니까 알바해서 벌어 먹어라 해가지고 1년을 버거킹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혼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알바계의 막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돈 관리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고 경제 공부의 중요성을 좀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 그때 남은 지식들이 지금까지 좀 쓰이는 것 같고 이제 뭐든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병원에 입사를 해보니까는 이제 병원의 신규가 더 힘든 거죠. 상상도 못 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나는 이 알바 경험이 없었더라면은 여기 임상은 절대 못 버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뭐 알바 고된 일 안 하면 좋지만은 발판으로서 알바 경험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고생하는 경험이 있어야지 또 신규 시절도 그렇게 무난하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미리미리 앵클렉스 준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앵클렉스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4학년 2학기 때부터 앵클렉스를 조금씩 공부를 했었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설레발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국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서류 필요한 거나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 미리미리 좀 찾아보고 그리고 국가고시 합격하고 나서 면허번호 나오자마자 이제 앵클렉스 서류 접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면은 시험 응시가 가능하니까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병원 입사하기 전에 시험까지 보고 합격을 받는 게 입사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앵클렉스는 되도록이면 입사 전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 입사하고 나서라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능숙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그래도 입사하고 나서 시험을 준비했을 때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입사 전에 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7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쩌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거는 과거에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조금 후회? 우리 지금 간호 학생인 선생님들은 보면서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면서 이제 자기 미래를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어쨌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현재를 온전히 즐기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런 밸런스를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